안녕하세요. 옷 만드는 공대생입니다. 오늘 만들 옷을 소개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진 다들 아시죠? 인터넷상에서 공대 남학생이라고 하면 다들 체크무늬 셔츠만 입는다고 해서 밈으로 유명했었는데요. 이거 근데 아직 믿는 분 안 계시죠? 요즘 공대생들 체크무늬 셔츠 안 입습니다. 아무튼 문득 이 사진을 보고 왜 체크무늬 바지는 아무도 안 입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체크무늬 원단으로 바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입해놓고 짱 박아둔 제품들을 꺼냈습니다. 잘 작동되는지도 한번 켜봐야 되겠죠? 자, 이제 원단을 구입할 건데요. 제가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요 원단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류용 심지, 남대문을 지켜줄 바지 지퍼, 그리고 바지용 흔들이 단추. 자, 택배가 도착을 했는데요. 안 빠지고 왔는지 봐보겠습니다. 심지도 잘 들었고요. 그리고 바지 지퍼와 흔들이 단추. 마지막으로 원단인데요. 생각보다 더 마음에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재료가 다 왔으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패턴지를 멋있게 펼쳐줍니다. 아, 반대네요. 네, 다시 펼쳐주고 참고할 옷을 이렇게 올려서 패턴을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옷을 대고 열심히 그려주면, 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앞판 이렇게 주머니 부분도 표시를 해주고요. 혹시 몰라서 길이도 좀 넉넉하게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지퍼 바깥쪽 안쪽 안감들, 뒷주머니, 벨트는 종이를 아껴주려고 일부러 3분의 1 길이로 종이에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주머니 4개 만들 거고요. 마지막으로 뒷판, 마찬가지로 길이를 좀 여유있게 그려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패턴지는 조심히 접어서 옆에 잘 둡니다. 이제 완성된 도면을 잘 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굉장히 지루하기 때문에 5배속으로 돌려주었습니다. 뒷판, 앞판, 지퍼 안감들, 뒷주머니, 벨트, 안주머니까지. 자, 드디어 옷감에 옮겨 그릴 차례입니다. 옷감을 잘 펼쳐주고요. 앞판부터 하나씩 차례차례 그려줍니다. 주머니도 그리고요. 뒷판도 그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뒷판에 들어가는 뒷주머니 패턴이 뒷판과 어긋나지 않았으면 해서 특별히 패턴을 잘 맞춰서 그려주었습니다. 이렇게요. 3분의 1로 그렸던 벨트는 도안의 3배 길이가 되게 잘 그려주고요. 앞주머니는 4개라고 적었는데 이 옷감으로는 양면으로 2개만 그려주었습니다. 나머지 2개는 이렇게 안 입는 옷에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밖에서 안 보이는 쪽이기 때문에 좋은 촉감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했어요. 이 남는 옷은 입으면 식스팩이 아주 잘 보이겠군요. 넌 없잖아. 이제 원단을 재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모두 일정하게 1.5cm의 시접을 두고 오려주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퍼 안감 양쪽 부분과 벨트는 심지를 붙여주었고, 재봉하기 편하게 시접 부분도 다림질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재봉을 할 때가 되었네요. 먼저 뒷판부터 시작할게요. 주머니 자리를 잘 표시해서 재봉을 해줍니다. 패턴이 잘 맞게 재봉이 되었네요. 그 다음엔 이제 왼쪽 앞판에 지퍼 안감을 덧대줄 겁니다. 이렇게 덧대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잘 되었습니다. 오른쪽 앞판에도 연결을 해줘야겠죠. 오른쪽 앞판은 지퍼 안감과 지퍼가 이렇게 덧대질 수 있도록 이어줄 겁니다. 조금 삐뚤긴 한데 그래도 연결이 나쁘지 않게 되었네요. 이제 왼쪽 앞판과 오른쪽 앞판을 연결해줄 차례입니다. 이 안쪽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연결이 잘 되었네요. 지퍼도 잘 작동됩니다. 위쪽을 한 번 더 박음질해서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뒷면도 하나로 합쳐줍니다. 잘 된 것 같죠? 자, 이제 앞판과 뒷판을 다리 안쪽 부분으로부터 해서 연결을 해줄 겁니다. 이제 얼추 바지다워졌죠? 이제 주머니를 달아주겠습니다. 주머니는 기존에 잘라두었던 안감 천을 같이 겹쳐서 한 번에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겹을 한 번에 겹치고 모양을 한 번 더 체크한 다음에 가위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나서 안감은 앞판 겉면에 올려준 채로 한번 박음질을 해줍니다. 조금 삐뚤어졌는데 어차피 뒤집을 거라 괜찮습니다. 그리고 겉면에서 한 번 더 박음질을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깔끔해졌죠? 그 다음에 안감을 이제 연결해 줄 건데요. 겉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오버로크까지 하면 이렇게 주머니도 완성입니다. 물건을 한번 넣어볼까요? 잘 들어가네요. 그 다음 앞판과 뒷판의 옆선을 이어줄 겁니다. 이제 밑단 작업을 위해 확장판을 분리해줍니다. 그 다음 시접 길이만큼 접어서 밑단을 박음질해줍니다. 잘 된 것 같죠? 벨트는 겉면에 뒤집은 채로 놓고 안쪽에서부터 재봉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 반을 접어서 허리선을 감싸는 형태로 박음질을 한 번 더 해줍니다. 벨트 끝부분은 재봉틀로 마무리를 해줘도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두꺼워서 재봉틀이 고장날지도 몰라 손바느질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손바느질로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깔끔하죠? 그 다음에 흔들리 단추까지 망치로 달아준 모습입니다. 이제 왼쪽 앞판에는 단축구멍을 달아줘야 되는데 요즘 재봉틀에는 다 단축구멍을 한 번에 달아주는 노루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여자친구 만들어주는 노루발 헛소리 하지마 임마. 농담입니다. 자, 아무튼 단축구멍 노루발을 이용해서 이렇게 단축구멍이 만들어졌습니다. 단추도 잘 들어가고요. 지퍼도 잘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벨트고리를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우선 길쭉한 짜투리 천에 40 곱하기 3cm의 직사각형 패턴을 재단합니다. 그 다음 세 겹이 되도록 접어줍니다. 저처럼 다림질 하시면 작업하기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5등분을 해줍니다. 자, 5등분 됐습니다. 그리고 양쪽 끝을 살짝씩 접어서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다는 위치는 앞쪽 주머니가 시작되는 부분에 하나, 그리고 옆쪽 재봉 라인보다 살짝 뒤로 오게 하나, 그리고 엉덩이 쪽 정중앙에 하나,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재봉 라인 살짝 뒤에 하나, 앞주머니가 시작되는 위치에 하나, 이렇게 5개를 달아줄 겁니다. 다는 방법은 일단 한쪽 끝을 먼저 재봉해주고 이렇게 접어서 내린 다음에 손바느질로 마무리해줄 겁니다. 이렇게 한쪽 끝이 고정된 상태에서 반대쪽을 마무리해주면 완성입니다.